네, 첫 번째로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으로 가보겠습니다. 위치는 광명시 소화동 일대고요. 상가 유형을 찾아오셨어요. 전용 면적은 39제곱미터고요. 시세는 약 6억 3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함께할 곳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한 상가라고 합니다. 일단 광명시는요, 정말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요. 쥐밸리 등 서울 지역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. 일단 이곳 상가의 개요 주시면서요, 추천 포인트 함께 살펴볼게요. 네, 이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상가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고 그리고 추천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입니다. 이 광명시 소화동을 굳이 따지자면 소화동이 1동과 2동으로 나눠지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1동의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. 유형은 상가, 면적은 전용 약 39제곱미터입니다. 시세는 6억 3천에서 6억 7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상가 추천 포인트로는 이 주변 지역들의 이 세대 수가 11,690세대, 정말 많은 아파트 단지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인구는 현재 32,425명, 현재 꾸준히 인구와 세대가 증가하는 곳으로 이 광명시에서 세대화 증가율이 2위라고 합니다. 1위는 굳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소화 2동이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소화동이 결과적으로 이 광명시의 세대수와 이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소화지구 내에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이 주변에는 대형 상권이라든지 아파트인 항아리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유동 인구는 당연히 많을 뿐더러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. 인근의 가리대 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이 구름산 지구가 들어설 계획인데, 아파트는 약 5,090세대 정도, 나머지 단독이라든지 상가주택들이 나머지를 포함을 해서 한 세대수가 5,700세대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. 2025년까지 미래를 봤을 때 이 가치를 보자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인근의 대형마트라든지 메디컬 빌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동 인구 역시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잠시 후에 상권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추천 포인트 4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. 일단은요, 광명시 안에서도 이곳 소화동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고요. 자, 항아리 상권 들어보셨죠? 상권이 정말 많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수요 부분 역시 강조해 주셨는데요. 특히나 상가 투자는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. 저희 상권 분석 이어서 들어볼까요? 네.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의 이 상권 입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보시게 되면은 1단지에 859세대, 2단지에 600세대, 3단지에 413세대, 7단지까지 굉장히 많은 세대, 총 5,217세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주택에도 물론 상가주택이라든지 상가들이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일반 상업 지역은 이 광명 소화동에는 한 곳만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고 그만큼 임대를 잘 놓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추가적으로 이 가리대 사거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기존에 이 노원사역에서 구로까지, 이 구로 차량 기지 이전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노선 자체에 사실 이 가리대 사거리역, 일명 소화역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. 이유는 BC 점수가 낮았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이 구름산지구 5,70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BC 점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됐을 때 가리대 사거리 쪽으로 해서 이 소화역도 좀 예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물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앞으로 참고를 좀 하시고, 그리고 구름산 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추가적으로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일반 상업 지역 내에는 많은 상가도 있지만 1층의 상가이면서 위에 오피스텔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오피스텔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 내에 내가 투자한 상가, 1층의 상가 내에 위에는 이 항아리 상권으로 상주에 있는 인구가 항상 많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상가를 투자를 하시면서 보실 때 많은 분들이
현재의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많이들 좀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요. 그런 것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구름산 지구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미래에 어떻게 상권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좀 알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후에 이 구름산 지구 5,700세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상권 분석까지 도움 주셨습니다. 수익형 부동산을 꽃이라고도 부르지만은요, 사실 고수의 영역이라고 불릴 만큼 상가 투자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개발 호재 짚어볼까요? 네. 현재 이 소화동의 개발 호재가 바로 구름산 지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름산 지구 자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. 이 상가 쪽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를 잠시 좀 설명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부동산 시장에 고정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상가 시장에는 좀 훈풍이 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현재 이 유동 자금이 상가로 많이 쏠리고 있게 되고 이는 주택 시장, 이 시장 자체에 정부에 대해서 이 투기나 이 투자를 했을 때 많은 정책들, 막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2.16 대책이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종부세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규제가 좀 덜한 상가 쪽으로 많이 비중이 두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뭉칠 돈으로 상가 쪽으로 좀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이 광명산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 추진 경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2014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을 입안을 하였습니다. 그렇게 돼서 작년에 2019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고 약 85개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에 협의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. 자, 다음은 이 실시계획 주요 고시 내용, 이 구름산 지구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상가 투자를 하실 때 그 자체의 항아리 상권만도 괜찮겠지만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이 구름산 지구를 좀 참고를 하시면 더더욱 임대라든지 추후에 상가에 대한 매매 금액 역시 오를 수 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. 현재 면적은 77만 5,920제곱미터입니다. 계획 인구는 현재 12,000명 정도 되고요. 계획 세대수는 아파트만 5,096세대라고 합니다. 추가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도 한 600세대에서 700세대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니까요.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업 기간은 실시 계획 인가일 2019년부터 환지 처분일까지 2025년이죠. 이때까지 사업 기간을 지금 놓고 있고요. 사업 시행자는 광명시장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계속해서 이 도시 관리 계획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. 바로 이 주거 지역인데요. 제1종 일반 주거 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. 1종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죠. 빌라라든지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들이 현재 뭐 28% 정도, 그리고 아파트는 61% 되기 때문에 총 90% 정도가 약 90%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주변으로 해서도 이 녹지 공원도 약 10% 정도가 들어선다고 합니다. 자, 그렇게 됐을 때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종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곳에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노유자 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주차장 같은 경우가 앞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자, 거기다 이 공동주택 용지죠.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, 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공공시설에서는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청사, 학교, 당연히 이 많은 세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등학교, 중학교, 뭐 유치원까지 많은 학군 역시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편익시설을 같이 비중을 둬서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추후 문화시설 역시 좀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기타 용지에는 뭐 주유소라든지 종교시설인 뭐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향후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내가 지금 상가를 투자를 했을 때 단순한 수익률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값어치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 기간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9년 바로 작년이죠. 작년에 이 정리 후 토지 평가가 나와서 현재 이 토지에 대한 감정 금액이 정해졌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2020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는 환지 계획 수립하고요. 2020년 하반기에는 채비지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렇게 됐을 때 이후에는 이 지작물에 대한 보상 착수가 들어갈 것이며 그 이후에는 분양이나 뭐 청약 같은 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 공사를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앞으로 남은 기간 2025년까지 항아리 상권은 항아리 상권대로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구름산 지구까지 본다고 하면 이 상가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좀 해봐 드리고 싶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
네,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상가 투자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 짚어주시면서 저희가 살펴보는 이 소화동 주변의 개발 호재들까지 살펴봤습니다. 팀장님, 이렇게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요, 저희가 상가에 투자할 때 이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좀 유리한 업종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업종 어떤 게 유리해 보이시나요? 네, 이 추천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업종에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겠죠. 어떤 것이 바로 공실입니다. 빠르게 바뀌게 되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롱런할 수 있는 업종들을 받아서 오랫동안 임대 기간을 마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바로 추천 업종으로는 뭐 빵집이라든지 뭐 뷰티스토어, 이동통신점, 핸드폰 매장이죠. 약국이라든지 커피 전문점, 코인 세탁. 이 코인 세탁 같은 경우도 1층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오피스 상권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세탁 굉장히 유망해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. 편의점이랑 프랜차이즈 요식업 또한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프랜차이즈 요식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. 이유는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상권 담당이 분석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1층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좀 지향을 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무엇보다 공실 걱정 없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. 여러 가지 좀 오피스 상권에서 유리한 업종 분석을 해주셨고요.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요식업 부분 한번 주목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.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요, 지금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짚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. 어떤 것 집중해 볼까요? 네, 수화동 상가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충분한 임장 활동 당연히 필요하시겠죠. 주변의 시세 파악, 구상가든 신상가든 이런 시세를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상가 투자하신 후에 임대 업종에 대해서 꼭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. 세 번째로는 상가 노출도 및 상가 자리 파악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같은 상가라도 안쪽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도로변이 나으실 거고, 상가 자리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비상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좀 가까운 상가 자리가 괜찮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으로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꼭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내가 이 실투자금을 얼마를 넣었는지,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월별, 연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시간 내셔서 임장 활동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상가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, 그리고 좀 눈에 띄는 지역에 위치한 상가인지도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. 수익률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상가 금액이 궁금해지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? 네, 현재 이 소화동 상가 1층 기준으로 뒀을 때 현재 시세 6억 3천에서 6억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. 임대를 했을 때 임대 가격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50에서 27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출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3억 8천에서 한 4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